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상남자의 도리.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원해주는, 두둔해주는 그런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네. 그리고 또 역지사지 해봐라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인의 좌익 경력 문제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봐라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좌익 활동,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라고 이인재 후보가 공격을 해요. 2002년 그 4월에 대선 경선 그 후보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그때 연설을 할 때 아내를 제가 버려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역공을 하게 되는 성공하는 그런 맞아요. 연설이었었죠. 예. 이걸 좀 연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청년의 꿈이라고 해서 홍 시장이 운영하는 그 인터넷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난 13일에 그제 이제 한 뭐 참여자가 글을 씁니다. 뭐 이렇게 왜 다 거부권을 다 쓰느냐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북쪽의 김정은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적었는데 비교를 김정은과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또 좀 어긋난다라고 할까요? 흐름상 좀 다른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반대에 있는 게 이준석 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적기도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를 이제는 멀리해라 이런 글을 또 참여자가 적거든요. 그랬더니 이준석은 인재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하고 홍준표 시장은 묘한 연대 관계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좀 홍 시장이 이준석 대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총리는 홍 시장 정도가 돼야 된다, 제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천하람 당선인도 그런 정도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한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자기 여자도 못 지키면서 국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이 발언에 논란이 상당해요. 사실상 좀 돌출 발언으로 보이고,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홍준표 시장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한 기억은 제 기억엔 없거든요. 맞아요. 이건 최근에 또 어떻게 없죠.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네. 대구시장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홍준표 시장 쪽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서울에, 그러니까 국회에 있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너무 각을 세우게 되고 반윤의 소장처럼 인식이 될 텐데 그건 정권 초기에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밀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포지션을 처음에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너무 맞붙거나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포지션을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좀 등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보수 내에서 예. 대선 후보의 가장 경쟁자라고 보면은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좀 사적인 해석도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애처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감추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점에서 일종의 뭐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이제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제 발언들.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 시장의 어떤 메시지를 내서 주목을 끄는 능력 하나는 정말 탁월하다. 정말로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예. 굉장히 투명하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직설적이기도 하고 예. 투명하고, 그래서 뭐 별명이 뭐 글래스 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주 아하. 투명해가지고. 근데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뭐 이를테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이제 그 4시간 동안 독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거친 말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쏟아냈잖아요. 이건 차기 대권 후보의 어떤 경쟁자로서 견제를 하는 거, 뭐 폐쇄자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추미애 지금 민주당 당선자한테는 본인의 이제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국회의장 할 만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 인연이 이게 사법연수원의 14기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갖고 있죠. 예, 그런 인연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옛날에 그때는 다 몰랐다고 합니다, 서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인연이 있고 뭐 이준석 대표 지켜 세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뭐 지금 뭐 T 익스프레스 어제 뭐 그런 거 썼고 이제 탄핵을 언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때 달라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비할 일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검찰 인사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레드 컴플렉스를 네. 본인이 정면으로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의 좌익 경력을 대선 무렵에 이제 문제 삼으니까 그럼 내가 와이프를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말했던 거지 이게 무슨 범죄거나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범죄인 범죄의 것도 두둔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본인은 장인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근데 그러면 버리란 말이 이게 오히려 이제 신금을 울렸는데 지금은 검찰 인사를 내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의혹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순간순간 본인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지난 10일에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였는데 네.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은 그때 민심에서는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는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 나타나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진짜 투명하게 직설적으로 본인의 예, 마음을 예.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들어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부득이하게 지금 모시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투명하다. 근데 당내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어제 검찰총장의 어떤 발언을 비롯한 검찰 전반의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요, 박순봉 기자. 네, 어제 사실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원석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출근길에 그게 네.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실제 출근길에 이제 답변을 하긴 했는데 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침묵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네. 참 보고 갈까요? 예, 여기서 보고 갈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혹시 영상이? 예. 이원석 검찰총장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이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권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번 인사는 하고 이제 7초간의 침묵. 그리고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묘한 여운을 남겼죠. 준비된 답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던데요. 의도된 침묵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제 이제 한번 답변을 안 했잖아요.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내일 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어제였던 거거든요. 네네. 출근길에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고 예고를 하고 출근길에 답변을 한 거니까 저렇게 답변을 한 거는 저건 뭐 준비가 안 됐거나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준비된 침묵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 영상에 담기진 않았지만 또 이후에 하는 답변이 다음 인사는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언제 할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뭐 이제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이번 인사도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패싱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네. 어제 오늘 단독 기사 몇 개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은 예. JTBC가 단독 기사했는데 군사 작전 같았던 인사 이원석 늦춰달라 요청 뒤 속전속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 좀 이거 인사 늦춰달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묵살됐다 이런 정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 발표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을 만났고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 묵살된 채 발표가 됐다. 이게 지금 JTBC 보도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MBN의 보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는 내가 주도해서 민정수석 개입설 차단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수용을 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민정수석이 이거 주도한 거 아니냐 지금 6일 만에 네. 임명 민정수석이 만든 지 6일 만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단을 한 거고
지금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후속 인사 공모를 착수했다고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에서 뭐 단독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후속 인사도 좀 속전속결이라는 건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있지만 그 4명의 차장은 지금 다 인사가 나고 다 공석이죠. 전부 공석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뭐 친윤 인사들 검사들을 안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지금 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전에서 간 곳이 부산고검이잖아요. 부산고검장. 네. 그 부산고검장 출신의 당선자가 한 분 있습니다. 양부남 당선자 통해서 검찰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검찰 출신으로서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같이 좀 인터뷰로 풀어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 추가 입장. 대통령실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연달아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네. 새로운 입장은 뭔가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분위기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기존에 했던 얘기는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결정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이게 그제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어제 나왔던 입장은 지분 관계에 대해서 안 낼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안 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지난 3, 4월에 2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네이버하고 이제 지분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그래서 사실상은 매각해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이버 당신들 저 개인 유출, 개인 정보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지분 다 팔고 손 떼라. 이런 행정 지도, 행정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일본 됐던 거죠. 정부가. 근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라인 야후가 7월 1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 보고서에 지분 얘기는 안 넣겠다라는 걸로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파악했을 때, 즉 네이버의 입장은 지분은 안 팔겠다 이런 입장을 내겠다라는 거고 대통령실은 이걸 확정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네. 만약에 그렇게 지분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한 지원을 할 거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조치를 못하도록 지원하겠다. 즉 일본에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네이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였는데 정리해 보면은 지분 매각이 원래 다 하거나 일부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시스템 조정하고 이런 거였는데 네. 앞에 2개 안 하고 시스템 조정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그런 사실 상황이 된 거예요. 소문은 네이버가 그 라인 지분을 비싼 값에 팔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 쪽에 무게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업계에는 파다했는데 네이버 입장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좀 한일 관계로 부각이 되면서 팔기도 쉽지 않아졌고 맞아요. 사기도 쉽지 않아졌고 그다음에 사는 쪽에서도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이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이 되는 상황도 아마 연결해서 봤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는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 하면서 뒤에 붙인 거는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내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이거에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저자세 외교 이거를 의식한 건데 제가 주목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나온 거는 지금 그 매각을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게 안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 총무상이 기자회견했거든요. 마스모토 다케이치 일본 총무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렇게 말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뭐 어렵네. 쉽게 얘기를 예. 하면은 지배적 자본관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지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분 관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어허. 총무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 행정지도에 대해서 지분 관계 정리 압박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당사자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의 의사를 지금 전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파악했다라는 거고. 그럼 일본 말이 일본이 직접 얘기한 거를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거의 동시간대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예, 양쪽의 입장이 대통령실에서는 매각할 네이버의 매각 압박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일본에서는 총무상이 직접 뭐 이것도 포함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 쪽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이거 장기전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지금 갑자기 일본도 약간 놀랐어요 지금. 너무 이게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슈가 되니까 일본도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기자 칼럼 같은 건데 네. 라인을 탈취하려는 일본인의 혼내 뭐 이런 걸로 칼럼을 썼는데 이제 일본의 특유의 혼내 이제 속마음을 겉으론 드러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당장 이게 왜 그리고 7월 1일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현금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사려고 해도 살만한 현금이 유동자금이 한 3조 원, 2조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게 그 규모로 따지면은 뭐 지분을 좀 많이 팔려고 하면 10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그거보다 경영권 프리미엄 붙이면 더 사야 된다라는 거니까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당장에 이걸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 장기 과제로 일단 넘기지만은 언제 다시 똑같이 행정 지도가 나올 거라는 거는 업계의 이제 뭐 대체적인 그런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숙제가 상당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7월까지 내라라는 그 고비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언제든 호시탐탐 이 지분을 노리는 어떤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 네이버를 다 쫓아내면은 지금 라인이 운영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이전 혹시 뭐 기술 탈취 뭐 이런 것들을 서서히 좀 장기간으로 하면서 라인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뱅크가 그런 기술력을 확보한 뒤에 네이버를 쫓아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어쨌든 네이버를 당장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근데 어떤 정부가 지금 뭐 스탠스를 좀 확실히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중요한 통상 이슈입니다. 예, 우리 국제 통상 이슈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순봉 기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조국 독도 방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독도 방문한 게 또 어제 화제였어요. 이게 사실은 방금 했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친일 정부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족도에 가가지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제 갔습니다. 가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강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일 정권을 넘어 숭일 정권, 종일 정권이다.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매국노를 내쫓아라. 그렇게 안 하면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거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또 했던 표현이 만약에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술 국치, 그러니까 일제 시대 그때를 좀 비유하면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독도에 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FNN 기자가 따라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네. 한국말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그러니까 독도라고 하지 않고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가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뜨는 장면이 또 이제 유튜브에 좀 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가니까 일본 정부가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이 관방장관이거든요. 네네. 관방장관이 이런 표현 씁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극히 유감스럽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표현 썼고요. 또 우리 이제 공사나 또 외교부 쪽에 항의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반응도 나왔는데 뭐 여러 방향으로 항의가 왔지만 우리 측은 일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조국 혁신당 쪽에 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건 조국 대표가 좀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그때 이제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해법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죽창가 저 SNS에 죽창가 썼을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소부장 수출 규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건 쭉 이어오는 행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반반 그러니까 중립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오히려 대표가- 조국 대표 확 저쪽으로 가버리면 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중립, 그 다음에 여권은 오히려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이 어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죽창가 시즌 2를 지금 부르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통상 이슈를 왜 이걸 반일 감정 쪽으로 몰아서 가느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독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신 스틸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 영화에서 네. 워낙 이제 주연 배우는 아니지만은 눈길을 확 가게 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로는 조국 대표가 조금 이제 이득을 봤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일본 언론이 이거를 일제히 다 보도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연합뉴스 제목이 일본 언론 라인 야후 사태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의 촉각인데 이게 내용이 조국 대표가 독도 간 거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도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 내 이런 뭐 마이니치 신문, 일본의 극우의 산케이 신문, 뭐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다 보도했거든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슈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조국 대표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조금 치고 나갔는데 어쨌든 좀 너무 이제 반일이나 좀 이슈하고 무관하게 가는 거는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업계 얘기하는 거 정부가 너무 뒷북을 치고 못하다 보니 이런 이슈까지도 좀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이슈들 정리해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